대표적인 원기회복 식품이며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것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인이자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전라북도 정읍으로 향한 제작진. 정읍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내장산이 위치하고 있어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도 잘 알려진 지역인데, 자연이 좋은 고장인 만큼 고품질 농산물도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다고. 이러한 정읍에서 생산되는 원기 회복식품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원기 회복에 예.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아, 예. 있어요. 과연 그 정체는? 부자 농부를 만난 곳이 드넓은 초원인데, 혹시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정체 모를 이 풀이 아닐까? 이게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물이에요? 아, 이거는 나이그라스라는 풀이고요. 이거를 먹여서 원기 회복을 하는 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목초의 여왕이라 불리는 라이그라스를 이용해 생산된다? 굵직한 힌트에도 짐작이 어려운데. 바로 이 한우가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원기 회복하면 한우소. 고품질 단백질에 아미노산까지 풍부해서 아이들 성장 발달에도 좋다고. 한우를 키워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연매출이 약 한 20억 정도 됩니다. 오늘의 부자 농부는 김상준 명인. 축산 인생 40여 년에 담긴 성공 비법을 확인해보자. 김상준 명인의 한우 농장에서는 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축사를 둘러버린 규모가 엄청난데 공간에 비해 소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농장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여기가 지금 현재 건물 평수는 2,100평이고요. 소는 한 500도 정도 있어요. 이게 넓은 공간에서 적은 소를 키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선진국 연수를 가서 보고 배우고 한 것들이 이제 동물 복지 차원인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나한테 보답을 해주는 게 소득으로 보답을 해주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더 쾌적하게 기르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키우면 소들이 뭐가 좋아요? 첫째, 스트레스를 안 받고요. 사고사가 안 나오고요. 또 얘네들도 사료를 적게 먹어도 효율이 높아지고 그러죠. 가로 10m, 세로 16m 정도의 넓은 공간을 소 80마리가 사용하고 있어 특급 호텔 스위트룸이 부럽지 않은 환경인데,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진짜 노하우는 따로 있다고. 제일 중요한 게 사료가 중요하죠. 여기서만의 특별한 사료가 있나요? 아, 있죠. 이 풀이에요. 소에게 풀을 먹인다? 제작진을 농장 밖으로 안내하는데, 바로 여기가 저희 한우들이 먹는 사료포예요. 사료포란 각종 집류, 건초류, 생초류 등 사료 작물을 심어 가꾸는 밭을 말하고, 곡물 사료를 주지 않고 이 풀 사료를 주는 거예요? 건강한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풀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기를 먹을 때 옛날 맛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옛날 맛을 나게끔 만드는 게 풀사료예요. 위를 4개나 가진 초식동물 소에겐 풀이 최고의 사료라는데, 이 때문에 풀농사도 함께 짓고 있었던 것이다. 소 사료를 위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재배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50만 평 정도 재배를 하죠. 어마어마한 면적이다. 다 라이그라스만 이제 심어요? 아니요. 이게 겨울에는 나이그라스, 청보리, 헤어리 배치를 하고, 여름철에는 캐나포와 이제 슈단그라스 이렇게 재배를 하죠. 오직 소에게 먹이기 위해 매년 이모작으로 영양이 우수한 사료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풀사료는 소의 체질 개선과 발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 이렇게 랩핑해 놓은 건 뭐예요? 이거는 작년 여름에 생산한 캐나프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놔요? 바로 안 먹이고? 숙성하는 중이죠. 풀을 숙성시킨다? 수확한 풀은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고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랩으로 싸 비축해 둔다는데, 풀을 숙성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이제 건초로도 필요한 시기가 있고, 숙성을 시키는 것은 사람이 청국장을 만드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풀 자체에 젖산균이 있고요. 또 유산균을 임의적으로 여기에 이제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영양적인 가치는 일반 풀보다 한 5배 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발효 숙성시킨 풀을 자연의 물질과 배합해 건강한 사료를 만드는 것이다. 펠릿형 곡물 사료를 먹이는 것에 비해 엄청난 정성과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소의 사료를 90% 이상 풀로 먹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저희는 이제 풀을 재배해서 소를 기르기 때문에 소가 건강하죠. 이제 소가 건강하면 상대적으로 사람이 건강해지는 고기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최고의 품질을 디자인하라. 소에게 가장 적합하고 이로운 풀사료가 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소의 건강 외에도 고기의 육질과 맛, 그리고 성분까지 바꿔놓는다는데, 지금 수입 고기 같은 경우는 오메가3와 6가 100대 1이에요. 근데 저희 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3대 1에 맞춰져서 2대 1, 3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 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고기가 되는 거죠. 풀을 먹임으로써 포화 지방산의 비율은 낮고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은 높은 건강한 고기가 생산되는 것이다. 물론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축사 밖으로 뛰쳐나가는 소들. 저 어디에다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스트레스 안 받게 운동시키러 운동장에 나가는 거예요. 소가 운동을 한다고요? 놀랍게도 명인의 농장에서는 소가 뛰어노는 진기한 광경을 눈앞에 마주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태양을 보면 비타민 D 합성을 해요, 소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필수적으로 해주는 게 소한테 굉장히 좋죠. 운동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비육이 가능하다는데, 행복한 소를 키워 최고의 품질을 디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축사로 돌아온 소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물에도 비법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소 물이에요? 예. 요 물은 일반 물이 아니고 건강한 물이에요. 과연 건강한 물은 어떤 물일까? 지하수보다 음이온수를 만들어서 히터로 데펴서 체온에 맞게 38도 체온에 맞게 데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물을 데펴서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소들은 열이 높기 때문에 38도를 맞춰 주어야 미생물이 활발하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이 따뜻하면 소들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 소들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어머, 뭘 맞췄어? 이렇게 한우를 키우면 어떤 점이 달라요? 많이 달라지죠, 일반 농가들하고는. 그래서 풀 사료 위주로 기르면 오메가3 함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방이 불파지방으로 바뀌고요. 맛도 달라지고 품질도 달라지죠. 이렇게 평생을 소와 함께하며 최고의 품질을 디자인한 결과 4개의 특허는 물론이고
축산기술 명인에도 선정될 수 있었다고. 그렇다면 김상준 씨가 소를 키우며 명인으로 인정받고 역전의 부자 농부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 저희 선친이 그 농업을 하시다 제가 2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퇴비가 필요해서 소 한 마리 사서 기르다 보니까 시발점이 됐죠. 20살의 나이에 가장이 된 뒤 소 한 마리와 함께 시작된 농부의 삶.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가 찾아왔다는데. IMF 때 굉장히 큰 뭐 도시나 농촌이나 위기고 힘들었는데 저는 큰 소 한 마리를 팔면 송아지 사는 데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됐죠. 큰 소 한 마리 팔면 10마리 새끼를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위기인 때 기회로 만들어서 소 300to까지 전업화를 만들었던 계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공격적인 투자 덕분에 지금의 성공을 일굴 수 있었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김영란법에 의해서 모든 매출이 급락을 하면서 식당 매출이 대표적으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참 이렇게는 되지 않겠다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머리를 스쳐갔죠. 수차례의 위기에도 우수한 축산 기술과 품질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던 건데, 그날 오후 갑자기 시작된 어미소의 진통. 무언가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이제 처음 새끼 낳는 소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제 난산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도분만을 하는 것 중에. 난사는 자주 찾아오는 상황이 아닌 만큼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렇지. 소가 힘을 쓸 때. 그렇지. 송아지도 어미소도 모두가 힘겹고 위태로운 상황. 어미소의 자궁이 열리지 않아 너무 오래 뱃속에 있던 송아지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 타임이 중요하고 이제 나와서 그 아까 양수 숨을 빨리 쉬게끔 해주는 역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기 송아지는 좀 건강하실까요? 아주 건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숨이 고르지를 못해요. 힘겹게 살아남은 송아지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데, 다행히 네 발로 당당히 일어서 처음으로 어미의 젖을 빨기 시작했다. 라면 3시간,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초유를 먹여주어야 면역력이 어미로부터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렇게 부자농부의 농장에서는 외부에서 송아지를 입식하는 일 없이 자체적으로 두수를 생산 유지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갑자기 송아지의 머리털을 깎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 머리 그 털을 왜 자르신 거예요? 머리털을 자르는 게 아니고 뿔을 못 나게 제각을 하려고 깎아주는 거예요. 제각을 한다고요? 제각을 왜 하시는 거예요? 소가 순해져요, 제각을 하면. 그래서 공격성이, 뿔이 없으니까 공격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정말 이곳의 소들은 모두 뿔이 없다. 정말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철저한 관리 속에 키워지기 때문인데, 이렇게 까다롭게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는 개량을 한 지가 30년이다 보니까 이제 소에서 말하는 개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생산되는 것들이 이제 12개대, 일반 농장에 보면 한 3, 4개대, 4, 5개대인데 12개대까지 나오는 농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명품 한우를 육종하라. 계대란 우수한 혈통을 순수하게 배양하고 증식해 계통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대가 높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소로서 단점이 있는 부분을 우량한 소로 좋은 유전자를 찾아서 계대를 높이는 거죠. 우량소를 선발해 계대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우량소의 기준은 무엇일까? 기본적인 항목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 도축을 했을 때 그 도축 성적, 이게 등급이 툭불이 나온 위주, 또 등심 단면적이 큰 위주, 또 이제 외모상으로는 생식 체중이 큰 거, 또 어미가 순한 거, 어미가 순하면 새끼도 순하거든요. 이러한 항목들을 통과를 해야 우량한 소로 선발이 됩니다. 체계적인 검증과 분석을 통해 개량하고 관리 육종해 생산되는 계대인 것인데, 이를 통해 우수한 혈통의 한우를 전국에 공급하고 있다. 한우 송아지 공급에 따른 수익은 어떻게 되세요? 매년 유동적인데 약 한 평균 한 3억 정도 됩니다. 한우 종자 농장으로서 송아지 생산만으로 연간 3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한우 농장. 오늘은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작업이 진행된다는데, 과연 어떤 작업인 걸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얘네들 체중을 뜨고 있는 거예요. 체중을 왜 재는 거예요? 암소는 육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소를 선발하기 위해서 재는 거고요. 그래서 종자소로 쓰기 위해서 암소로 종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 것들은 이제 차후에 비육을 시키는 거고요. 사양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체량 확인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증체량을 정확히 체크하면 성장률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농장 전체의 문제나 각각의 소가 가진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다. 소는 몇 개월 정도 키우시는 거예요? 그 일반 농가들은 27, 8개월에서 30개월까지 기르고요. 저희는 33개월 이상 기르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가 서리가 맞아야 익듯이 소도 33개월이 가야 맛이 달라지고 맛있어요. 이 때문에 명인이 키우는 소들은 더욱 우수한 품질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다는데, 이 소들은 다른 소들에 비해서 좀 많이 크네요. 이 소는 이제 비육소예요. 비육을 시켜서 이제 고기소로 만드는 소인데, 일반 농가들은 한 800kg 정도 기준에서 보면 되고, 저희는 1톤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기르는 거고요. 남다른 크기의 비육소를 판매해 연간 12억 원가량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특별하게 키워진 김상준 부자농부의 한우는 어떻게 소비자와 만나고 있을까? 전북 익산의 거점 도축장에서 육가공을 마친 소고기는 이곳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는데, 바로 여기가 우리 한우가 숙성을 하고 있는 숙성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등급과 부위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숙성 과정을 거친다는데, 숙성을 통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고기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숙성을 하면 아미노산, 핵산, 올레인산, 이게 그 중에 8m 올레인산이 극대화되면서 진짜 고소한 맛이 나죠. 정말 부자농부의 소고기는 특별한 맛이 나는지 동일한 부위의 일반 한우와 비교해보기로 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요거는 얇고 칼집을 넣고요. 저희는 두껍고 칼집을 안 넣었어요. 그 차이는 요거를 그냥 저희 것 같이 구우면 질겨서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칼집을 냈고 얇게 했고, 또 저희 거는 두꺼워도 부드럽기 때문에 육즙이 빠져나지 않게끔 요 두께를 유지해 준 겁니다. 요 두께로 해야 고기 맛이 제일 맛이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확연한데 그렇다면 맛있게 굽는 방법은 무엇일까? 뭐 일반적인 소고기는 자주 뒤집어야 타지를 않지만 저희 고기는 밑 부분이 3분의 1 익을 때까지 놓아뒀다 한 번 뒤집어서 굽는 게 육즙이 제일 살아있을 때 맛이 달라지죠. 드디어 불판 위에 고기를 얹는데 지금 이거는 밑에가 거의 다 익어서 육즙이 올라오는 거고요. 요거는 아직도 올라오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돼요. 두께에 따라 뒤집는 시간에 차이를 둘 뿐. 두 덩어리 모두 단 한 번만 뒤집어 굽기를 마무리하는데 진짜 맛이 좀 달라요?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드디어 맛을 볼 시간. 마트 거는 육즙이 우선 적고 식감도 그냥 이렇게 약간 찔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는 먹으면 육즙이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식감도 부드러워. 약간 뭐라 하지? 고기 다져가지고 한 것처럼 고기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요것만 먹을 때는 이게 맛있어요. 근데 비교하면 일로 절대 젓갈 안 간다니까. 진짜 맛있다. 명품 한우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소 자체를 출하할 뿐 아니라 숙성을 거친 오메가3 소고기로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한우 가공물터나 연매출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팔고 있는데요. 지금 호텔, 백화점, 인터넷 판매, 또 위탁 판매를 통해서 약 5억 정도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비육소 그리고 숙성 소고기 생산을 통해 연간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부자 농부가 생산한 한우는 특별한 맛과 품질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데 대표님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한우를 이용해서 생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식을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축산업에 뛰어든 두 아들과 함께 우리 한우의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데 생햄은 어떤 부위로 이렇게 만들어요? 일반적으로는 홍두깨살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차돌박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홍두깨살은 기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먹었을 때 뭐 퍽퍽한 식감이나 아니면 그 고기의 육향이 너무 강한데 이 차돌박이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많다 보니까 그 기름의 고소한 맛이 더 풍미를 살려서 저희는 지금 차돌박이를 씁니다. 김상준 명인이 생산한 고품질 한우의 특별한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연구한 결과 차돌박이 생햄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제 지금 이제 염지를 시작할 건데요. 염지를 할 때는 소금, 설탕, 허브가 이제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햄을 먹을 때는 생햄이 너무 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소금 같은 경우에는 죽염하고 안데스 소금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도를 조절할 뿐 아니라
향신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한우의 풍미를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허브만 활용하고 신경 써서 배합했다는데, 염지를 마친 고기는 진공 포장을 한 뒤 염지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냉장 보관해야 한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1차 작업인 염지가 끝난 거예요. 이제 아까 버무려서 여기다 소금을 넣었듯이 이제 고기에서 핏물이 나와서 이 소금을 녹이거든요. 그럼 그 녹은 소금이 다시 고기로 들어가면서 고기에 이제 간이 되는 거죠. 그 기간을 이제 냉장고에서 2주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후 접균과 배양 건조까지 40여일의 정성이 필요하다는데, 생햄을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뒷다리로 생햄을 만들어서 몇백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처음 만들 때 소고기는 왜 그런 게 없을까? 더 나아가 한우는 왜 그런 걸 만들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우 생햄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생산한 고품질 한우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에 있어 가능했던 도전인 건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한우의 새로운 가치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 아들. 지난 40여 년의 노력과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하기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농부는 행복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길러지고, 고객도 행복하고 건강한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준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최고의 품질을 디자인하라. 두 번째, 명품 한우를 육종하라. 세 번째,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라. 고품질 한우 생산으로 연매출 20억 원을 달성한 김상준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끊임없는 연구와 축산기술 개발로 우리 한우를 알리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김상준 부자농부. 그의 땀방울에 박수를 보냅니다.